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냈어야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이재명 마이 와이프에 이어 마이 아퍼인 것 같습니다. 21일에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이 했다는 것부터가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좌파들은 과거에 자신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멍청하다, 똑똑한 좌파는 거짓말쟁이다. 하나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진짜 내란의 세력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죠. 다시 도진 민주당의 탄핵병. 이번에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자, 18일날 대법관 후보 2명,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 방식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서류만 보냈다라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나 회의를 통해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운영해 왔죠. 그런데 갑자기 지랄, 난리, 방구를 털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요. 또 김민석은요. 당대표가 되자마자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조희대 C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존칭까지 뺐습니다. 조희대 C는 이제 법기술 원장이다 까지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균형감을 잃은 발언을 마구마구 쏟아냈는데요. 자, 그러면서 20일에요. 전국 지구당에 현수막을 걸라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문구가 뭐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포인트. 민주당 의석이 얼마입니까? 탄핵소추안 발의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혼자서도 충분하죠. 자, 그런데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고 현수막을 건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때 돌아서면 탄핵안을 올리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70여 년 대한민국 헌정사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요. 중복 발의까지 포함해서 총 5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31건이 발의됐죠.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요. 자판기처럼 탄핵 발의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탄핵 발의도 안 하면서 입으로 싸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움직임이 없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이재명과 맞다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어려운 법 이야기를 쉬운 비유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독, 후시청,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 참여 그리고 공유가요. 막혀있는 알고리즘을 틔워주고요. 정치 세력으로부터 채널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법관 제청 뭔지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법관 뽑는 절차죠.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가 합쳐져야지만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청권이라는 게 원래부터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아무나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사법 행정을 분산하겠다.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명목이었는데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요. 국회 법사위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지속해서 요청했는데 대통령실 측에서 만남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법원은 한창식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계속 논의를 이어갔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통보했다라는 게 대법원 측 입장입니다.
저는 뭐 증인선서한 이분의 말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야 할 게 뭡니까?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임무를 그대로 제청해야 한다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다라는 거고, 사법부에 대해서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며느리감을 골라왔어요. 부모님께 소개를 하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잡자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몇 달이 지나도 이제 뭐 만나주지를 않는 거야. 부모님이 정해놓은 여자가 있는데 아들한테 그 여자랑 결혼을 하라라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며느리감 소개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청와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일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주지 않는 이재명일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제청 여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가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 그 의도가 문제다. 그런데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만남을 거부한 건 대통령실이고, 이미 대통령실 밑에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왔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자, 장동혁 당대표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다.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만약에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미리 물어보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뽑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더 세게 짚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즉 서면으로 보낸 건 절대 잘못 아니고, 만나주지 않는 대통령 앞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입을 대고 있는 네가 탄핵감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을 탄핵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봐야 되겠죠. 탄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이 필요합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헌법에 딱 정해진 조건 안에 탄핵 사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비유하면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근무 규정에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장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너 파이어 했다가 역풍 맞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일은 뭐냐. 이재명이 만나주지를 않아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하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서류로 통보한 것 뿐입니다. 이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면 제청을 두고 절차상 하자나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는 넘어가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100% 탄핵 사유가 아니되었이다 라고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힘으로 흔들려다가 실패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안 올렸다가 이제 기각돼서 민주당이 대단한 역풍을 맞았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재판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이재명 지 불리한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억지로 쫓아냈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정치적 역풍을 맞겠죠. 거기에 하나 더,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수장 자리가 텅 빈다. 사법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결국 탄핵을 밀어붙인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이 왜 탄핵 대신에 현수막을 선택했을까? 김민석도 인정했습니다. 20일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그 말은 탄핵 성공 확률이 낮고 역풍이 크니까 확실하지 않는 법적 절차 대신에 전국에 현수막을 걸고 여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겠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 책상 창고로 옮기고 출근을 창고로 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나가게끔 매일 뭐 헌담하고 압박하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경향신문도 콕 찍었는데요. 탄핵 없이 자진 사퇴
유도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왜 유도 이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 시키고 싶어 하는지 봐야 되겠죠. 예,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불문학과 출신이었고요. 연수원 동기들의 기억 속에 27인치 허리를 가진 야리야리한 아주 미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걸 떠나서 이재명이가 이분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2020년 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이제 서울고법 형사 2부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이끌었는데요. 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했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그러니까 댓글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선고를 때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측과 공모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이 재판부가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리한 법리 적용이다 라면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재판만 열리면 바로 깜빵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뭐냐? 방송 토론의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김경수 사건 당시에 이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가 뭐였냐?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때 엄격한 증명책임, 고의성 요건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구성 요건 해당성을 좁게 봤다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라고 하면 총론을 보지 않고 강론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인정을 해버렸다. 이 무죄를 유죄 만들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선례를 남긴 겁니다. 자, 김민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과거 정치적 사건 심리에서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낸 이력 때문에 정치권에서 법조계에서 늘 민감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만약에 김민기 판사가 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에 맞게 된다라고 하면 김경수 사건 때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다시 무죄나 감형으로 뒤집힐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 패싱 논란의 진짜 배경이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원하는 그 판사를 안 받아준 거.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속 조율을 요청했고 조희대는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만남 자체를 거부한 대통령 앞에서 다른 두 사람을 서면 제청으로 강행한 겁니다. 관례를 깬 서면 제청만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역풍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적 절차 대신에 현수막으로 여론전을 택했다라는 거. 이 모든 압박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원했던 김민기 판사, 김경수 선거법 무죄를 이끌어냈던 이 김민기 판사를 받아주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온 여자랑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네 현수막 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요. 내 아들은 호로 자식이다. 내가 골라온 며느리랑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압박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걸 막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가장 중요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든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일도 만들지 않았고요. 한미동맹이 찢기는 일도 만들지 않았고요. 대한민국이 박살이 나는 일도 만들지 않았고요. 대한민국 체제가 전환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움직임이 없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와 이재명과 맞다이 하는 이유는 사법부 독립? 정치적 승부수? 아니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